엄청나신데 오늘 주제는 좀 재밌게 준비했지만 진지합니다. 진솔입니다. 네, 리더라면 다 리더시죠? 네. 리더라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오늘 그냥 딱 3가지 정도 준비를 했고요. 일단 시스템에 대한 주제,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오타입니다.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 같은 얘기긴 한데요. 그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 음대를 나왔고 피아노 전공을 했고 뉴스킨 사업은 1도 생각이 없었지만 저희 이제 부정적인 남편이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 너무 황당했죠. 그렇지만 제가 사업을 결정하게 된 그 터닝 포인트 계기가 뭐였냐면 권리 수익과 레버리지라는 그 보상을 듣고 여러분 보상 잘 푸셔야 돼요. 보상을 듣고 정말 적성에도 맞지 않았는 뉴스킨을 올인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적성에. 그런데 제가 뉴스킨을 올인했던 그 이유가 그 적성보다 뛰어넘는 비전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제가 했으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제가 확신이 있고요. 저같이 적성에도 안 맞고 말도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뉴스킨화 된 사람이 아닌 사람도 했는데 지금 쭉 보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다 뛰어나세요. 여러분은 다 누구나 다 되실 거라는 또 확신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리더 사장님들이시니까 다 아는 얘기지만 좀 제가 하면 새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 강의를 10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저희 그룹에서. 전문이었어요. 시스템에 대한 되게 중요성에 대한. 여러분 시스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중요한 걸 넘어서서 제가 이제 사실은 비즈니스 가이드나 뭔가 여러분 48시간 트레이닝 신규 사장님들 만났을 때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얼마 벌고 싶으세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황해요. 왜냐면 5년 뒤요? 뭐 10년 뒤요?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1,000만 원 이하가 있나요? 아니요. 없더라고요. 기본 1,000만 원에서 1억 얘기하면서 그냥 웃어요. 흥분이 되나 봐요. 네, 지금 제로지만 컨디션 일단은 굉장히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권리 수입으로 1억을 벌고 1,000만 원을 벌려면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플하게. 그럼 거기서 약간 좀 두려운 눈빛으로 쳐다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일반적인 일에서 내가 아무 투자 안 하고 1억 권리 수익 1억을 안정적으로 죽을 때까지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하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투자금 하나도 없이 내가 정말 열정과 성실과 긍정적인 에너지로만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 1억이라는 권리수를 만들려면 조건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1번 시스템 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약간 당황한 표정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의문 아니고요. 선택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뉴스킨 50만 원 정도 벌고 싶으시면 안 나오셔도 되고요. 시스템 없이도 충분히 제품 유통해서 캐시백이나 어떤 대리점 보너스로 받으실 수 있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근데 아까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1,000만 원 이상의 권리소득을 벌려면 이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혼자서 내가 1억 마진을 버는 어떤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을 하더라고요. 일단 처음에는 투자를 시스템 올인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시스템 올인했는데 왜 다 성공 못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본이에요. 올인하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올인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1억을 벌 수 있는 대가집을 하셔야 돼요.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러우세요? 기회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간 동공이 흔들리세요. 부담스러운데 기회로도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기회로 느껴질 때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기회로 느껴지고 내가 그게 가슴까지 내려오면요. 뜯어 말려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사이가 나빠질 거예요, 저랑. 저는
하고 열심히 하라고 할 건데 나는 지금 그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인식 수준이 낮으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고 모든 게 직장인처럼 뉴스킨을 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시스템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명확하게 그 본질을 알려주니까 그때부터 서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을 다 올인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닌데 성공하신 사장님들 중에 시스템을 올인 안 하고 스스로 혼자 팔아서 혼자 영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이 다른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에 관한 핵심 가치관이라는 게 있는데 직장인들, 그러니까 노동 수입 쪽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안정적인 가치관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내가 받는 커미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환 현상이 일어나요. 얼굴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뭐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고 막 내가 뭐 하는 거 막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막 이런 막 그 명예환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명예환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진정을 시켜야 돼. 네. 저희는 이제 그 가치관의 명연이 계속 되는데 언제까지 되냐면 내가 만족할 만한 권리 수입이 만들어지면 갈등이 없어지는데 그 기준이 수입이더라고요. 솔직히 수입이 내가 예전처럼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수입이 자기한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하면 사실은 이해하고 분명하게 내가 납득을 시키고 서로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거 되게 좋아하는 분 많죠. 대부분 90%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S사고면인데 이분들은 너무 독립적이에요. 네, 마이웨이. 그렇죠? 굉장히 유능해요 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죠? 그렇게 살아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에이씨 근데 내가 만포인트 하고 알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막 힘든 사람들 내가 후원하게 내가 그냥 뛰어서 이만을 해버리자 막 이렇게 되는 사법면이 여러분들이세요? 왜 그러세요? S 사법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업 이해 못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아빠는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들로 팀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비즈니스긴 비즈니스인데 일반 비즈니스가 아니라 팀 비즈니스고 인재를 확보해서 함께 확장하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 정말 부자들은 이 시스템이 뭔가요? 무슨 저는 이 시스템 하니까 뭔가 예전에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뭔가 컴퓨터로 하는 이런 뭐 시스템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뭔가 체계적으로 뭐가 갖춰져 있나 이런 거한테 그게 아니라 사실 시스템은 인재더라고요. 인재 이꼬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데모를 못하는데 저희 그룹에 오면 데모를 진짜 끝내주게 하는 인재들이 많아요. 그쵸? 저는 파마넥스를 못하는데 파마넥스에 또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인맥 확대가 안 되는데 인맥 확대를 그냥 막 40명, 50명 고구마 주기처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골고루 있을 때 우리는 그 인재들로 인해서 굉장히 다양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마이웨이로 가신다면 수입의 한계를 느끼시고 네, 자영업자 뉴스킨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를 원하세요? 안정을 원하세요? 이 두 가지가 사실 반대말이거든요. 안정적인 거의 반대말이 경제 가치관에서 사실 불안정이 아니라 자유거든요. 안정을 원하면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원해서 뉴스킨 오신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없어도 미친 듯이 확장되고 계속적으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시스템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일반적인 일은 자신의 능력만큼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뉴스킨 좀 달라요. 제 능력보다 더 큰 결과를 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시스템 때문에. 네. 저는 시스템의 수혜자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말 이해가 되면 시스템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요. 불평불만하지 않게 되고요. 이런 이해한 파트너들과 사업하면 너무 신나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힘들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렇죠. 스캐너 수치가 낮아지죠.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한 어떤 비즈니스 어떤 종류가 이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뭐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더 많은 플랫폼들이 나왔지만 엔터테인먼트도 사실 시스템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도 아시겠지만 시스템 비즈니스고 뉴스캔도 시스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이해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방탄소년단 팬 많으시죠? 제가 알기로 김내지아 사님도 되게 열렬한 팬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이를 불문하고 정말 많은 이번에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1000만 명이 보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계속 버그가 났어요. 저는 사업하느라고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거를 이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획사를 조금 분석을 해봤고 도대체 이 방시혁이라는 그 어떤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어떻게 마케팅을 했길래 이렇게 성공시켰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찌됐든 상상 이상의 성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얘기에 앞서서 제가 시스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방탄소년단 7명이요. 만약에 혼자의 힘으로 내가 작곡을 하고 댄스를 아무리 잘 치고 내가 기획을 해서 유튜브를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전 세계에 막 몇천만 명의 팬들을 만들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욕구가 있고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과 그것을 알아보는 리더와 함께 윈윈의 어떤 시너지를 내서 결국에 이 어떤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들을 안무면 안무, 인성이면 인성, 그쵸? 모든 음악이면 음악 모든 거를 각각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트레이닝을 시켰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죠. 자, 그랬을 때 누구한테 가장 좋아요? 방탄소년단이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누구한테 가장 좋으냐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게 방탄소년단 개개인이겠죠.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 부를 다 이뤘고 원하는 걸 하고 살잖아요. 하고 살게 될 거죠. 앞으로 너무 일찍 성공을 했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는요 기획사는요 같이 성공했겠죠. 윈윈 맞나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이 기획사가 성공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방시혁님을. 가상이에요, 가상. 찾아가서 뭐에다 힘을 쫙 해주고 좋으시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대표님한테. 왜? 저 때문에 돈 많이 버시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렇게 유치한 일은 없겠지만 네,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스키는? 지금 여러분 스폰서가 방시혁이세요. 방시혁이세요. 여러분 힘으로 이 그룹에 오셨어요? 누군가가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는 전념을 해서 우연히 오신 분은 없잖아요. 갑자기 내가 게시를 받아서 이 상실지 2층으로 올라오시면 안 되잖아요. 어떤 스폰서를 만났고 그 스폰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후원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우리 스폰서가 돈 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 깊은 그 내심에. 그러니까 괜히 스폰서 째려보고 관계 안 좋아져. 점점 내가 잘 될수록. 그러면서 찾아가가지고 좋으시겠어요? 왜? 나 때문에 돈 많이 버시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말은 안 해.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명확하게 이해하면요. 누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고 이게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업이. 네,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사업을 하시려면 나한테 이 사업을 전해주신 분에게 정말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가 성장해도 이게 서로에게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수직적인 건 아닙니다. 굉장히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빅히트라는 이 엔터테인먼트를 막 계속 조사하고 연구하고 계속 해봤는데 사실은 이 방시혁이라는 그 대표님이 뭐 되게 똑똑하시고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것도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의외의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위로, 힐링, 그 다음에 겸손. 지금은 초개인화 사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개인화가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이 되는 시대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힐링이나 어떤 어디서 얻지 못하는 따스함을 굉장히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 이제 방탄소년단의 트렌드가 딱 맞았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능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방시혁 씨가 처음엔 JYP 박진영 씨한테 교육을 받아서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JYP가 굉장히 롱런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그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성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인성과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더라고요. 스캔들도 없고 겸손하게 이제 예의, 범절 이런 것들 가르치고 근데 정말 그게 지혜로운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배운 또 한 명의 어떤 천재 프로듀서가 그런 또 회사를 만들고 더 이상으로 성공을 했죠. 여러분이 후원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뛰어넘는 엄청난 리더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이것도 사실 시스템 비즈니스죠. 근데 일반 시스템하고 다르게 저는 이거 영화 봤습니다. 영화. 맥도날드 영화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레이 크록이라는 그 영업사원이 맥도날드 형제가 처음에 첫 번째 매장을 만들었는데 그냥 맥도날드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먹다가 너무 상업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한테 넘겨라. 판권을 내가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걸 맥도날드 형제가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런데 레이 크록이 그 뒤로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맥도날드 대학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개였던 매장이 20개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69년 그 다음에 4만 개로 점점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110개국에 3만 1000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이제 프랜차이즈가 됐죠. 레이 크록이 돌아가셔도 맥도날드 시스템 돌아가죠. 그럼 그 햄버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소유권이 레이 크록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계속 죽을 때까지 받는 거 아닌가요? 맞죠? 네. 만약에 내가 그냥 맥도날드 매장 하나로만 계속 영업을 죽으라고 팔았으면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쵸, 이 정도의 부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시스템의 파워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건 맥도날드 메뉴가 5만 가지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하나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대리점 하나 하려고 해도. 근데 너무 이게 규칙이 많고 그래서 원래 성공한 프랜차이즈일수록 굉장히 시스템이 정교하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뉴스킨의 시스템이 5만 가지인가요? 내가 대리점 하나 해가지고 아무리 햄버거를 많이 팔아도 레이 크록 수입을 따라갈 수 없는 대리점 사장이 끝나는데 내가 레이 크록이 되는 일인데 뉴스킨은 이런 5만 가지 시스템 없어요. 네, 너무 없어서 안 하나? 몰라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탱코어가 이 매뉴얼이에요. 최고의 부자들은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게 비즈니스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누가 잘하냐? 시스템 사업을 누가 잘할까요? 네. 똑똑한 사람, 대학 좋은 데 나온 사람, 예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겁니다. 복제의지. 복제의지랑 자세가 좋은 사람이 시스템의 성패가 달려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피부샵 원장님이 뉴스킨을 이제 시작하는데 자기 피부 잘 안다고 이렇게 목에 또 쫙 이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렇죠. 유리하시죠? 피부 아시니까. 내가 이제 내 스타일이니까 갈반이 이렇게 하면서 얼굴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한 방법이 있대요. 그러실 수 있죠. 전문가시니까. 근데 그거 복제하실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A부터 Z까지 할머니가 해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하시면 된다고 했더니 아니 그렇게 해서 언제 하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 복제의지. 그거는 피부샵 원장님이 하는 마사지고요.
뉴스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복제하는 일이에요. 라고 해도 안 들어. 자, 그게 무슨 병이냐면 이 병입니다. 네, 안답병. 얼굴에 써있어요. 딱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느껴져요. 이마에 또 써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어떤 분이 네트워크 다 알지. 네트워크요? 뭐 해보셨는데? 다 알아. 다 했지. 옛날에 뭐 뉴스키 몇 년 전에 다 해봤어. 그러시구나. 시스템도 내가 빠삭하지. 그래서 막 온갖 네트워크 얘기를 막 하세요. 그냥 속으로. 겉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다 아세요? 그래서 약간 놀래면서 쳐다보세요. 근데 왜 성공 못 하셨을까? 나도 말하고 싶었어요. 속으로. 그렇게 다 아시면은 성공하셨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시스템 스타일이 아니에요. 시스템 안에서 배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내 과거의 어떤 그 조그만 경험 가지고 자꾸 뉴스킨을 판단하고 이렇게 재해석하면요. 이거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잘했던 게 아예 아는 게 없으니까 나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가르쳐준 대로 해야지라고 했던 것을 저는 정말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병이 있습니다. 때문에 병. 무슨 말을 하면 너 때문에 안 돼, 쟤 때문에 안 돼, 얘 때문에 안 돼. 어느 날 날씨가 좋아서 안 되고 날씨가 나빠서 안 되고 계속 이 핑계가 계속 되시는 분이 있죠. 자, 이 이유도요 뒤에 나와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비전을 못 봐서 그렇더라고요. 네, 비전을 보면은 때문에 병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심각한 병이 이제 나름대로 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SRT 깔아놨거든요. 사장님들이 선배 사업자님들이 빨리 갈 수 있게 이제 정말 너무 행복해. 지금 사업 시작하시는 분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까 저는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자전거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거품 불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어디 말 시키지 말래. 왜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꾸 말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스템하고 상극. 본인이 왜 사업이 안 되는지 모를까. 이런 분들이 사업하다 그만두고 이제 험담을 하고 이러니까 안티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사 잘못이고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인데 그렇죠? 어떤 분이 자기 뉴스킨 되게 싫어하는데 왜요? 했더니 자기 시어머니가 뉴스킨 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싫으신 거겠죠. 로보트 교사기가 수영 사건 아세요? 어떤 청년이 로보트 교사기가 한 번 강의하면 막 한 번 강연료가 1억 막 이러잖아요. 이분이 유일하게 안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연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강연을 하면 직장을 다 그만두거든요. 절대 안 부르죠. 오너들이. 그렇죠? 오너들을 놓고 강의를 하겠죠. 근데 어떤 청년이 그걸 듣고 너무 흥분을 하고 뛰쳐나가서 로보트 교사님 제가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저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수영을 많이 기르고 이제 이렇게 딱 외모가 그런 거예요. 거슬린 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부터 깎고 오라고. 그랬더니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물었겠죠. 그랬더니 그냥 가라고 하면서 그 청년의 험담을 이 책에 써놓으셨거든요. 지금 성공하려면 바뀔 게 수영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 외모 하나 바꾸는 것마저 당신은 저항을 했다면 이거는 진짜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내가 뉴스킨을 맞춰야지 나한테 자꾸 뉴스킨을 맞추려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사업이 힘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저처럼 저도 오래 걸렸지만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파워를 누리게 돼요. 진짜. 하지만 시스템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 안에서 일단은 배우고 내가 여기서 최고로 헌신하고 내가 여기서 저 시스템을 복제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장님들도 그런 어떤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뉴스킨 비즈니스의 플랫폼과 지금 이 석세스 그룹의 어떤 성공 플랫폼이 여러분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거지 내 개인의 유능함으로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 두 번째 이제 비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으신가요? 네. 잘 따라오세요. 비전은 왜 중요하냐면 비전이랑 딱 물어보면은 막 이래요. 그게 뭐지? 비전이 뭐예요? 지금 제가 영국에서 찍어온 사진인데 그 영국 런던 트립에서
이 통째로 빌렸어요. 여기 내셔널 갤러리를. 너무 멋있더라고요. PA 되시면, 최고 직급 되시면 가시고 이런 유럽 여행 가시는데 전 사실은 이 정도로 꿈꾸진 않았어요. 뉴스킨 지금 되게 꿈나무 꿈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리더시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이끌고 계시죠. 소비자도 이끌고 파트너도 이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이 비전이 어떤 비전을 받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내 파트너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전밖에. 제가 뭐 돈이 있나요? 뭐 백이 있나요? 인맥이 있나요? 하지만 저는 비전은 공짜고 내가 마음껏 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궁금한 건 여러분 앞에 무엇이 보이시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비전이 리더를 만들까요? 리더가 비전을 만들까요? 정신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비전이 리더를 만듭니다. 리더가 타고난 게 아니에요. 누가 저 사람 리더감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리더감 전혀 아니었고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그러면서 하잖아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리더를 만들어준다니까 뉴스킨이. 비전이 있으니까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짜 리더는 비전과 함께 일을 한대요. 누구와 함께, 뭐와 함께,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비전이 있으면 팀과 조직을 성장시킬 수가 있고요. 비전이 있으면 내가 헌신을 하고 수고하는 것도요. 이게 수고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한 예로 지금 우리가 시스템들이 막 있죠. 뭐 다이어트 TRT 시스템, 뭐 동안 클럽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돌아가나요? 누군가 돌리나요? 누군가 사장님들이 거의 돌리시죠. 리더시니까. 그럼 이제 그런 걸 돌릴 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지옥이고요. 분별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게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지혜가 되게 필요한데 내 기준에서 자꾸 판단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지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열심히 동안방을 돌리는데 저랑 같은 직급의 사장님은 노는 거야. 안 해. 돕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자기 소비자는 거기다 다 넣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여기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막 나는 막 진짜 밤새 눈에서 피나도록 지금 핸드폰하고 막 알람 맞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인증샷 올리는데 자기는 놀고 까먹고 안 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여기서 뒤에 올라오면서 형제 라인인데 막 쓸데없는 그 내 사업에 쓸데없는 감정들이 생기면서 막 저주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망해라 막 이러고 속으로 막 이럴 수도 있고 이거 가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네. 뭐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비전을 보면요 그냥 나는 내 성장, 내 팀과 내 성장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거를 공치사하지도 않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 여기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굉장히 얕은 생각이고 비전을 적게 봤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시간 걸치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저 리더가 직급은 똑같아도 열매만 따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이 안에서 헌신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헌신해서 다 리더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인지 다 알거든요. 그런 리더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내가 딱 저기 뭔가 티메리트가 됐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쳐. 그런 분은 안 계시고 연기도해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 졸리실까봐 연기도 하겠습니다. 땀나네요. 이래. 근데 누가 딱 나가는데 막 울고 본인이 핀업하는 것도 아닌데 울고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막 이래요. 그거 다 내가 누구한테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는 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라는 생각. 어떤 게 더 행복한 리더일까? 그래서 자꾸 그런 공시사하고 저 사람하고 나랑 비교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편하게 사업하시려면은 그에서 해방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전이 없으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목표가 안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사적인 문제들이 자꾸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형제라인 인스타 분석하지 말고 본인 인스타나 좀 하시라고. 형제라인이 어디 가서 밥 먹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자기는 대만 하나를 안 잡아. 팔로 다 끊어버리라고 내가. 속으로. 아니 그래서 남한테 관심 많고 자기 자신은 못 보는지. 계속 그러면서 저 사장님은 왜 그만뒀냐? 저기는 왜 누구 사장님 거울을 보세요. 생산성이 떨어져요. 계속 그 자리. 그리고 그룹이 흩어지고. 당연히 결집이 될 수가 없죠. 뉴스키에서 좀 약간 아나무인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내 길을 가야 됩니다. 비전을 본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첫 번째, 비전을 전혀 볼 줄 모른다. 방랑자, 보여줘도 안 보여. 그렇죠? 두 번째, 볼 줄은 알아. 근데 추구하지 않아. 네, 세 번째, 비전을 보고 추구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3번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비전을 보고 추구하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도와주면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본 비전을 내가 이루고 내 비전 이룬 거를 내 파트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 비전이 뭐냐는 거죠. 5년 뒤에 여러분 삶, 10년 뒤에 여러분의 삶이 비전이에요. 근데 지금 걸어다니는 비전 너무 많지 않으세요? 의심하기엔 너무 많죠? 의심이 되세요. 거기에 또 에너지 낭비하시지 마시고 확실하니까. 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들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행동을 한다는 거죠. 몽상가는 말이 많아. 됩니다. 사장님 됩니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 네. 행동 안 하니까. 비전 있는 사람 내면에서 확신의 힘을 얻고요. 비전이 없는 몽상가는 외부에서 힘을 찾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힘이 난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외부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내면에서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하세요. 여러분. 굴을 파세요. 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전진하면 리더. 몽상가는 조금만 힘들면 사라져. 멈춰.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남 탓해. 요게 이제 몽상가예요. 사장님들 앞을 내려다봤을 때 어떤 게 보이는지가 사실 그게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전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실은 눈앞의 현실만 보는 거. 네. 비전이 안 보이죠. 지금 우리가 10,000포인트를 하려고 뉴스캔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EBP 되고 BA 되려고 뉴스캔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눈앞의 현실만 보니까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되게 많아요. 지금 내가 왜 뉴스캔 하지? 그럴 때마다 다시 곱씹으면 아 그치 나는 100만 장당 최고직급 되고 내가 5 타입 살고 내 파트너도 그렇게 만들려고 내가 뉴스캔 하는 거지 정신 차려 이렇게 여러분 눈앞의 현실만 보시면 안 되고요. 또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내 과거에 내가 다 해봤대 막 이렇게 카운셀링 해보면요. 왜 그렇게 안 변하세요 사장님? 그러면 제가 다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도 좀 안 되고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전지적 작가야. 본인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안 되는 시뮬레이션을 다 하더라고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왜? 내가 이런 실패를 해봤거든요. 그 과거의 그 실패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요. 내 기준에서 한 500만 원, 뭐 1000만 원씩 계속 들어오니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버니까 뭐 굳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 파트너 얼마 버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 내 파트너는 돈을 얼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억대 연봉들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파트너 죽어나가도 파트너도 막 가위 누르고 2000포인트 때문에 그러고 나는 맨날 호텔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되면 내 파트너들이 다 억대 연봉 100만 장자 돼야지 제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요 서진주 사장님? 네. 리더가 되고 싶다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보이세요? 네. 시작. 리더가 되고 싶다면 강해지되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친절하되 약해지지 않아야 하고 담대하되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사람과 빗대 게으르지 않고 겸손하되 소심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되 거만하지 않고
유머를 갖되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너무 멋진 리더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결단입니다. 빠르죠? 네. 결단하기 전에 관리의 늪에서 나오세요. 제가 요즘에 제 인식하고 있는 책이 1년만 버티면 성공한다. 네트워크 마케팅 1년만 버티면 성공한다. 읽으셨죠? 네. 몇 번 읽으셨어요? 책이 찢어지도록 읽으세요. 책은 진짜 많이 읽어. 자기 개발서 맨날 하루에 한 달에 3번씩 읽는데 안 바뀌어 삶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렇게 책 많이 읽는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사장님. 책에 나와 있는 한 줄도 실천 안 하면 그게 책을 읽은 게 아니다. 저처럼 책을 조금 읽어가지고 그 읽은 걸 차라리 실천을 하는 게 읽은 거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직 뉴스킨을 모른다 생각하고 그렇다고 제가 조금 읽는 거 같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내가 관리의 늪에 빠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늪 아세요? 늪 빠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날 구해주지 않으면 못 나오잖아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마크 야넬이라고 실제로 뉴스킨 천만장자 최고직급 되신 미국의 리더가 쓰신 책이잖아요. 근데 그분 이제 지금 하셨구나. 근데 그분이 여러분 많은 실패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다 써놨어요. 카운셀링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읽을수록 재인식되는 부분이 관리의 늪인데 여기 보시면 내가 관리의 늪에 빠지면요 2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장애인 사업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내 파트너가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거 하느라고 새로운 리더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 시간에 맞죠? 근데 우리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내 몸이 어디가 있어? 늪에 가 있는. 그러니까 내 몸이 약한 파트너도 자꾸 살리려고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너무 후회돼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만나면 사장님 막 울어요. 우세요. 잘하고 싶대요. 그럼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우리 다시 해보자. 그래가지고 진이 빠지게 2시간 동안 동기부여해가지고 다시 결단하고 회사 쓰고 그리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3일 뒤에 또 똑같아. 또 다 커피숍에 갔어. 다른 멤버가 또 왔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도 울어. 저만 계속 안 울어요. 그러니까 내가 울리는 줄 아는 거야 지금 커피숍 사장님은. 저 가만히 있는데 웃으면.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도와줄게요. 사장님 좀 붙이세요. 그럼 저한테 제가 지원 때문에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안 붙여. 그러면서 시스템에는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제가 관리의 늪에 빠져가지고 저가 빠진지도 모르고 책을 읽는데도 이게 나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스캐너 수치가 계속 내려갔구나 이 생각을 하지. 굉장히 파마니스 많이 먹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 리더감, 원래 독수리는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관리자가 필요 없대요. 구세주가 필요 없대요. 착각하지 말래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서운하다. 나한테 안 물어보지? 왜 이렇게 잘났나 본인이? 왜 자기가 다 알아서 해? 또 이래요? 어쩌라는 거야? 또 열심히 안 하면 저 이거 유튜브에 올리시면 안 돼요. 제가 막 편하게 하고 있어요 저. 왜냐면 오리들이 볼까봐. 오리와 독수리가 있잖아요. 근데 오리인데 독수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막 그렇게 관리자가 필요 없고 원래 주도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딱 인식하는 순간 그냥 앞만 보고 질주하거든요. 저는 지원 대본 딱 한 번 받아봤는데 제가 대본 3개 잡혔을 때 너무 많이 잡히니까 대본이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1대1로 하려고 그때 사장님 혹시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이때 한 번 받아보고 제가 다 했거든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글쎄 모르겠네 하고 이렇게 웃으세요. 김은주 사장님이. 그러면 제가 그게 한두 번이면 이럴 수 있잖아. 왜 그걸 모르지? 스폰서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와 비전이다. 저렇게 몰라도 콘텐츠가 되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진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 그것도 물론 나한테 안 알려줬어? 막 이런데 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세요. 굉장히 웃으시는데 오늘? 그래서 비결은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발견하는 데 있고요. 리더는 창조하는 게 아니라 찾는 건데 자꾸 내가 창조하려고 했더라고요 저도. 그럼 알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또 옆으로 가가지고 또 붙잡는 거예요. 네. 그 시간에 계속 찾았어야 돼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을 탄생시키는 것이 훨씬 쉽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관리를 철학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써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철학이다. 이 네트워크마켓 뉴스킨에서는 적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관리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뭐 이렇게 바쁘세요. 파트너랑 밥 먹고 파트너랑 뭐하고 파트너랑 뭐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새로운 콜드를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더 프로스펙트를 확장하세요라는 것을 저한테 지금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은 리더십과 훌륭한 비전, 열정 그리고 조직을 건설하고 노력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온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복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넓고 빠르게 전진하세요. 종행으로, 종행. 예, 옆을 늘리면서 밑을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건강한 조직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치중된 거죠. 그러면 이제 파트너가 이래요. 선생님 전 단순해서요. 하나밖에 못하는데요. 그럼 둘 중에 뭘 할까요? 이래요. 이런 파트너 있거든요, 진짜. 그러면 하나를 잘하시든가. 와, 계속 옆으로 늘려보세요,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1대를 계속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밑이 내려가요. 맞죠? 내가 1대를 안 내는데 어떻게 레그가 깊어지냐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PA 되신 사장님들한테 위너풀에서 두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 포함해서. 1대를 초대한 거 말고 내가 막 시스템 다 안착시켜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듯이 리크루팅 시킨 거 있죠. 통과시킨 대리점 1대 몇 명이냐 물어봤습니다. 네, 세워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안 세워진대요. 아니 세워보셔야 돼. 반드시 세워보세요. 몇 명인지. 그래서 제가 100명은 넘게 초대했거든요. 초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LOI 동의서 내고 통과시킨 거는 27명 정도밖에 안 돼요. 1대로. 어떤 분은 30명, 어떤 분은 40명, 뭐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요, 1대를 30명 정도만 내가 독립시키면요, 피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0라인 정도는 건강하게 살아있거든요. 네, 뭐 더, 아니, 나 100명 했는데,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이제 확률이 물어보니까 30명 사이예요. 1대 내가 이제 초대한 거 말고. 독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높은 거예요. 매출에 왜 이렇게 높으세요? 롤업입니다. 아니 굉장히 많은 일대들을 배출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높죠. 다 남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매니아로 남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속 30명까지 늙는데 그걸 내가 언제까지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몇 년 안에 할 것이냐. 요즘에 1년 안에도 쏟아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유럽에 쏟아지고 있죠. 진짜 여러분. SNS 지금 앞으로 베라 스텔라로 결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이제 정말 핀업하시길 저 포함. 저는 이제 플래티넘 또 다시 포스타 도전하고 싶습니다. 계속 저도 목표가 있고 아니 여기서 좀 만족하려고 하는데 또 더 자극이 자꾸 오고 이러니까 저도 더 꿈이 커졌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잘하고 싶고 되게 많은 또 파트너들 성장시키고 싶고 그렇거든요. 사실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 네. 이번에 반지의 제왕 그 영화에 나온 그 장소로 저희가 트립을 가거든요. 뉴질랜드. 네. 그리고 바로 또 시드니로 간대요. 가까우니까 시드니 연결해서 여기 가시는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저 약 올리는 게 아니고 장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팀엘리트가 되면 계속 2번을 가거든요. 트립을. 뭐 팀엘리트 트립, 석세스 트립 그냥 자동이에요. 내가 그걸 달성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그냥 ARO처럼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맨날 트립 가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가기 전에 막 미친 듯이 이게 좋으세요? 넉넉히 해놓고 계속 가는 게 좋죠. 근데 사실은 PA부터 사업이 시작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네. PA가 돼야 레버리지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백만장자가 빨리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BC 라인이 형성되고 많은 리더들이 나와야 사실은 또 500만 장자가 되고 1000만 장자가 되는 거니까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장님들 그걸 높이세요. 목표를 높이시고 BA, SBA가 아니라 PA를 도전했더니 넉넉히 EBA가 되고
100만 년을 도전했더니 넉넉히 그쵸? PA가 되고 이런 어떤 목표들을 한번 오늘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어떤 남자분이 굉장히 급하게 중요한 회의에 가려고 이 택시를 잡아가지고 가는데 도랑이 빠진 겁니다. 택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까 하다가 전화를 다 해도 방법이 없어서 여기 그냥 무릎 꿇고 앉은 거예요. 논두렁에.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이거 진짜 늦으면 저 죽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간절하면은 하나님 돕는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좋은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머리통을 갑자기 세게 뒤에서 팍 치면서 야 밀면서 기도해. 차를 밀어. 차를 밀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잠이 확 깨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시크릿하고 내가 바라면 아니요? 여러분 행동해야 이루어집니다. 정신 차리시고 네, 바라지만 마시고 행동하셔서 우리 모두 석세스 트립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